안녕하세요. 후미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네, 김선수 이 탄핵 인용의 소회 어떠십니까? 탄핵이 인용되어서 아무튼 인용이 되어서 그쵸. 네, 우리 사회가 그 더 큰 위기로 빠지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로 드러난 어떤 우리 사회의 그 이념의 양극화, 그리고 일부 몰직한 사람들의 그 반지성주의, 네. 이런 그 우리 사회의 취약점에 대한 한계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적지 않은 고통이 뒤따를 것 같다, 이런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저는 참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이재명의 대장동, 쌍방울 같은 이런 것만이라도 법정에 세우고 다음 대선을 보고 싶었어요. 윤석열이 딱 거기까지만 해주길 바랬는데 이 멍청한 계엄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돼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게 이제는 전환길 같은 어쨌든 대중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놓고 탄핵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양극화나 반지성주의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전 씨를 네, 그 공무원 열풍이라는 어떤 망국적인 현상에 그쵸. 무지막지한 부를 이룬 그런 사람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최근 이런 활동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 사리분별을 못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틈만 나면 우리 2030 우리 2030 하고 이렇게 틈만 그쵸? 나면 청년 찾고. 2030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던데, 전환기 씨의 어떤 이 정치적 발언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좀 다시 조사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뭐 현우진 씨도 아니고 이 전한길 씨가 공무원 준비를 안 한 2030들한테 소구력이 있는지가 사실 좀 의심스러운데, 그냥 욕하는, 그냥 욕하고 그쵸. 시끄러운 강사였죠. 그냥 좀 난신적자, 네, 17급, 18급 이런 맞아요. 쇼츠나 네,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냥 말 재밌게 하고, 그죠? 무슨 뭐 멘토 이런 역할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공무원 역사에서 점수 잘 받고 싶으면 고종이 더 빠릅니다. 이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네, 저희가 전부 과거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소음 같아서 전한길 씨 영상이나 캡틴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발언을 아예 일부러 멀리 했었는데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이 김선수가 추천해줘서 좀 몇 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가슴 깊은 곳에서 진짜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나나 생각을 좀 해봤더니, 어쨌든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지금 이런 사람들 말이 힘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속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 보수 진영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반지성주의를 배격하자라는 연설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저는 제가 윤석열한테 투표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핵심 지지층도 상당수가 반지성주의자라는 걸 과연 알고는 하는 소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무튼 보수 진영은 이제 반지성주의라는 이런 모래주머니를 차고 선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보수 진영이 이런 음모론에 빠지는 것 중 하나가, 자신들이 이제 한국 정치 사회에 비주류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저런 자꾸 달콤한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게 다 중국의 음모다, 간첩이 선거를 조작해서 그러는 거다 같은 얘기에 빠지는 걸로 보여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이 비주류일 때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런 게 많았어요. 특히 그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 그 주사파들이 주축이 돼서 모든 게 뭐다, 미국의 음모다, 거대 자본의 흑막이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201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 시점부터는 스피커들이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놓고 반미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정희 깽판 치는 거, 통진당 사태 보면서 이제 저런 얘기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그들은 체감을 했어요. 이 대명국에서도 어떤 좌파와의 선전성능 능력의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조갑재 대표가 그 백분 토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보는 음모론을 그냥 투쟁의 도구로만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지만, 이번에 보수는 그 음모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몰입을 해버렸다. 그쵸. 저는 이 말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권수석의 말씀처럼 그 아무리 프로파간다를 하더라도 일정한 선은 지키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 선을 넘으면 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이걸 알고 이제 그 선을 간당간당하게 안에서 그 선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전환길 씨를 보세요. 나이 쉰을 넘기신 분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서 그 울부짖는 모습,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쵸.
뭐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이제 탄핵은 솔직히 맞아야 될 매였고, 근데 이제 이번에 뭐 투쟁력이 좋고 화력이 있었다고 한들 이 음모론자들, 부정선거론자들 같이 가다가는 정말 보수 진영 전체가 회복 불능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춥고 힘들더라도, 진짜 더 심하게 말하면 5년간 앞으로 야당 생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개혁신당하고 이준석 후보가 정말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22년 대선이었죠. 그들과 세력을 연합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이제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려 하고 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가출 사태라든지, 네네. 그리고 미디어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거 다 훈육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준석 후보가 또 어떤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 저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면 안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대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이제 대선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개혁신당 구성원들 전부 다 총 출동해서 좋은 방송도 많이 해주고, 저도 들으면서 참 배우는 게 많은데, 정말 퀄리티가 높습니다. 뭐 그쵸? 스마트 저널에서는 그 젊은 그 대변인들이 아주 시사를 잘 정리를 해주고, 또 재미를 위해서는 또 어른의 사정을 보면 그쵸? 되고, 그리고 데일리로 정치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이제 이준석 라이브를 보면 되고, 요즘에 뭐 개혁신당 당원들은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죠. 근데 이게 이 대선은 전 국민이 투표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저관여층인 분들의 여론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절대 제가 먼저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남들이 꺼내면 이제 무슨 얘기야 보는데, 네. 아직까지 주위의 반응이 이제 보수는 누가 나오냐, 뭐 사람이 없다 하고, 이준석 이름 석자 아예 나오질 않거나, 나와도 뭐 이준석이 되겠냐, 뭐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근데 이제 6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번 대선은. 맞습니다. 이 단기전 승부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네네. 자, 아직 인지도 떨어지고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회의론적인 시각이 있어도, 네네. 그래도 앞서 말했듯이 정치공학적 접근보다는 전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 네네. 저는 그 반지성주의가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 정치가 합리와 이성을 회복해야 할 네네.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반지성주의가 물러간 자리에 이제는 무지성 포퓰리즘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무지성 포퓰리즘이 도그 도터 개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죠? 누가 봐도 이제 그분들이 이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프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공법으로 맞서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아직 이 사회에 그 합리적인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 역시도 이번에 제 엔비디아 논쟁이나 연금 개혁 같이 이슈 관련해서 맞붙어가지고 이제 두드려 패는 그림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단기간 내에 치르는 선거인지라 어떤 정책적인 논쟁을 벌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 뭐 남이 못해서 이기길 바라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이재명 후보가 사고를 조금 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그 산불 수습하러 총송에 가서도 그 씨발언 그렇죠. 그새를 못 참고 쓰입이었나요? 씨입이었나요? 그 뭔가를 배틀려다가 삼키는 모습. 삼키는 느낌이었는데, 씨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그 씨발언도 그렇고, 요즘 그분은 좀 노출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있다. 매불쇼, 아주 우호적인 환경인 매불쇼에 나가서도 사고를 치니까. 그쵸. 뭐 누군들 안 그러겠냐마는 이제 큰일을 앞두고 나서는 그 멘탈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죠. 네.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는 옛날에 그 윤석열이 어퍼컷으로 히트치니까 뭐 몇 안 되게 참 윤석열 전 대통령 멋있는 때였는데, 맞습니다. 따라서 또 그 짧은 발로 그 발차기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더 웃긴 거는 그때 태권도 먹으려 아니 그거를 왜 따라해? 저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경박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엔 이 사람이 좀 이제 남이 뭐 잘한다 그러면 나도 잘해요 같은 그런 심리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국제 정세나 경제나 또 사실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대응에 대한 질문이 후보들한테만 올 텐데, 여기서 또 나도 대답 잘해보려고 아는 척하다가 한번 크게 설화를 만약에 일으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야무지게 좀 물어뜯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발칙한 상상을 해보자면 네. 그냥 상상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네, 이분은 미국에 그 똑같이 이번에 우리가 26%인가 맞잖아요. 네. 보부간세 똑같이 매겨서 네. 그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네. 점령군 발언도 그렇고 원래 미국 싫어하잖아요. 네? 뭐 이런 발언 해주면 정말 네. 바로 그냥 한 10%. 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부연을 더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포퓰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내세우는 먹사니즘, 실용. 저는 이 먹사니즘이란 말은 이게 너무 참 구려서 네. 싫지만 뭐 실용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 생각해요. 저는 뭐 이재명이 진짜 실용주의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 말 저 말 그냥 좋은 얘기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식 실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모순되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대통령 당선되고 이재명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당선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꿈이 큽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더니 내란 수계를 박멸하라더니 뭐 문재인이 못한 개혁을 완성하라더니 윤두창이 망치 경제 살리라더니 그동안 그 독이 진짜 바짝 올랐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 지금. 무슨 뭐 라볼 피아나도 하고 다 하라는 거야. 전방 압박도 하고. 저는 그 이재명이 여기 맞춰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다가 사고를 전 한번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2010년대 초중반 때에는 이 성남시장이라는 어떤 변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이런 다소 무리해 보이는 이 유권자들의 어떤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어요. 그것보다 더 나갔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사이다라는 별명도 얻고 했는데 시민들에 대한 패드립도 서슴지 않으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네. 체급을 서서히 키워왔습니다. 네네. 그때 뭐 전 국민이 성남시장을 아는 맞아요. 상황이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이제 그때와는 또 지금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예, 지금은 체급이 충분히 커질 만큼 커졌고 네. 이제 중도 확장을 생각해야 될 때인데 또 그 예전처럼 그럴 수 있을지는 뭐 개인적으로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젠 또 그럼 그렇게 하면 그거대로 리스크예요. 예, 그러니까요. 다만 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제 약한 골이에요. 옛날처럼 칼춤을 추면 아. 그것도 리스크고 예, 지금 이 뭐 중도 뭐 이런 거 다 맞춰주다가는 또 열혈 지지자들이 난리칠 거고. 그러면 조국 혁신당으로 가야 할 수 있죠. 예, 조국 그쵸, 혁신당은 지금 더 나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2년 갔죠. 어쨌든 이 지지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놓는 이 말의 향연들 속에 모순된 부분을 파고들면 대중들이 이재명도 진짜 아닌가? 그럼 누굴 뽑아야 되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개혁신당이 받아오는 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번 탄핵 때는 이제 2017년에 기억나는 문구들이 뭐 적폐청산 이게 나라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어쨌든 이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 돌아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화 된다. 근데 저는 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민주당 골수 지지자 말고는 이 내란 세력 청산 이런 말에 지금 엄청 민주당이 외치잖아요. 이거 지금 가슴이 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지금 이 세계 전체의 변화가 너무 지금 기민하고 우리가 막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저 내란 세력 청산에 그렇게까지 가슴이 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권수석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이죠. 4월 5일 공개된 KPI 뉴스가 주관하고 이제 리서치뷰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1대 대선 시대 정신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 적폐청산이 23.8%, 1등을 차지하긴 했는데 23.8%였어요. 그리고 협치와 국민통합이 20.8%, 근소한 차이로 2등,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이 18.6%, 3위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이미 많은 유권자들의 시선은 이 정치 보복이 아닌 미래로 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미래 담론이 그 핵심이 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거대 양당은 지금 국민연금 개혁처럼 그 미래 복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논의에서 2030 세대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탄핵 혼란 속에 지금 묻히고 넘어갔죠. 그죠. 이 사태, 이 사건은 그 거대 양당이 2030 세대가 느끼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떤 불확실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이제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파고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특히 또 요새는 이 트럼프의 관세가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이거는 시작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겪지 않았던 이 새로운 정말 깡패 같은 미국에 대한 대응이 네.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제 민주당 스타일로 이제 저희도 약을 팔아보면 이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한 정치인이 트럼프 제일 잘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은 자기 말고는 트럼프 상대할 사람 없다고 하긴 하던데 왜 이유가 뭔가요? 그건 모르죠. 그냥 둘 다 스트롱맨이라서 그래. 네, 맞습니다.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발 관세 이슈는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협상 카드라고 내놨다고 하는데 뭐 협상을 하기에는 주변국들도 무역 상대국들도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선거일이 이제 6월 3일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그 글로벌 거시경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관세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아마 이 시점이 되면 그 관세로 인한 실물 경제의 충격이 아마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6월 3일쯤 되면.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야. 지금은 그 공포를 선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 공포가 이제 현실로 다가올 때가 되는 거죠. 6월 4일쯤 되면. 그 관세 쇼크는 이제 그때쯤 되면 진짜 유권자 모두가 체감하는 현실이 될 것 같고 결국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상력과 관세 쇼크 대응 전략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는 후보가 1등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그 미국 엘리트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무려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준석 후보가 이 관세로 인한 광기를 이겨낼 그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탄핵도 됐고 정말 대선 전국입니다. 우리 아주 김 선수가 좋아하는 말이지만 삶이 참 고단하지 않습니까? 고단한 삶의 스텝들이 저희가 또 많이 있죠. 네. 하지만 작년 동탄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한번 열심히 어쨌든 유튜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지성주의와 무지성 포퓰리즘이 퇴장을 하고 이성과 합리로 무장한 새로운 정치 리더가 등장하길 바라는 품위지켜의 김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